산업재해 인정되는 데 있어 중요한 건 범죄를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 범죄가 사고를 만들었느냐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변호사 방수환입니다. 업무 중 위법한 행위를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운전과 관련되어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업무 중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법규 위반 자체로 무조건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법규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에는 범죄 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 단순한 위법 상태에 불과한 것인지 그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범죄 행위로 발생한 산재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실제 법리와 근로복지공단의 지침 등을 근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잘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인데요.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 행위라는 단어만 보고 산재 인정이 어렵지 않겠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핵심은 뒤에 붙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즉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범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산재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도 범죄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재해 배제 사유가 아니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역시 법원의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법령 위반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내 실수, 내 과실이 조금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사고의 핵심 원인만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택시 회사에 소속된 택시 기사님이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하여 택시 기사님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당시 중앙선 침범이라는 위법한 행위였다는 점입니다. 이후 유족은 산재를 신청했지만 원처분기관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아래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선 침범이라는 위법 상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랫동안 무사고 운전을 해왔고 사고는 운전 미숙 때문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로가 겹쳐 졸음운전이라는 원인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산재 심사를 하면서 위원들 간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즉 위법행위로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과 블랙박스상 차량 흐름을 보면 졸음운전으로 보이고 그 졸음운전이 과로로 인한 것으로 보여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의 취소 의견에 다수가 찬성하여 취소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범죄 행위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 중앙선 침범 행위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어버린 만큼 사고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인지 여부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핵심이 되는 부분을 잘 파고들어 이의 신청이나 산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위법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산재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위법한 행위라고 자동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도로 음주 상태에서 반응이 현저히 저하된 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범죄 행위가 즉 음주운전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내 잘못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단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의 도로 상황, 운전 경력, 사고의 주된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춘 개별적인 전략을 잘 펼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블로그 링크를 남겨둘 테니 참고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산재 전문 변호사 방수환이었습니다.